여기 개미 아닌 개미 한 마리가 있다. 2020년 1월 국제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0에서 LG전자 부스를 살펴본 뒤 인근에 있던 샤프의 롤러블 TV를 살펴본 관람객이 한마디입니다. 샤프는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들도 롤러블 TV를 만들어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샤프는 지난 2016년 경영 상태 악화로 대만이 폭스콘사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일본 본사는 일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일본 기업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이 일본 기업은 과거 일본에서 최초로 전자레인지, 계산기, TFT TV를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입니다. 어디를 가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죠.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전자가전업체들과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는 세계 가전 분야의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고 샤프는 그런 삼성과 LG를 따라가고 있으니 말이죠.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 업체와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처럼 롤러블이나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많은 관심은 있었지만 플렉시블 OLED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오랜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해볼 도전은 안하고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중국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OLED 분야와 근미래의 플렉시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2년에 개발해놓고 사업을 확장하려다 포기한 투명 LCD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JDI는 2019년에 개발해내었지만 사실 진짜 시장성이 없었던 건 그것이었죠. 이번 샤프의 롤러블 TV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시장성이 있는 건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며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사업의 기로를 판단하다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휘어지는 OLED 패널을 이용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가전제품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주니 이제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석귀퉁이에서 개발하고 있던 사업을 꺼내와 LG전자의 롤러블 TV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죠. 샤프가 이번 CES에서 공개한 롤러블 TV는 개발 중이던 제품을 급하게 케이스만 씌워 전시해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실제 샤프사에서 작년에 공개한 구동 영상인데요. 정면샷이 아닌 살짝 비스듬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패널의 우글거림과 좌측 및 우측 엣지의 높낮이를 감추는 뻔한 눈속임까지 썼습니다. 저 티저 영상만 보고 CES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인치라는 다소 작은 크기인데다 곳곳이 울고 구겨지고 깔끔한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도 언론사를 통해 샤프가 롤러블 TV에 사용한 패널은 기존의 중소형 패널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며 크기조차 30인치인데 이는 지금 대형화가 이어지는 TV 시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플렉시블 OLED 패널을 롤러블 TV로 만들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수율도 수율이지만 우글거림과 내구성이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도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부분일 정도로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됩니다. 그런데 샤프는 이 우글거림과 내구성, 수율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게 불량을 발생시키는 환경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롤러블 TV라는 특성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롤러블 TV는 돌돌 말리거나 펼쳐질 때 디스플레이 탄성으로 인해 모서리 부분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특정 부분이 더 튀어나가거나 덜 접히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단 본체 내부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끝쪽을 원통에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양쪽 끝이 동일한 속도로 돌아가도록 작동시켜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샤프의 롤러블 TV를 보면 양쪽이 말려 들어가는 속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후면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지지해주는 지지대의 왼쪽과 오른쪽 속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지대 때문이었습니다. 샤프는 디스플레이가 돌돌 잘 말리게 하기 위해서 패널의 경도를 지나치게 낮추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흐물흐물거려서 쫙 펴주는 강한 고정장치가 필요하죠. 바로 저것 말입니다. 전체 경도를 높임으로써 경량의 지지대를 사용한 LG전자의 롤러블 TV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거나 말릴 때 양쪽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나무 막대기에 종이나 천조가리를 돌돌 마를 때 한쪽으로 밀려나가고 중간은 당겨지듯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슬슬 삐져나간다거나 모든 부분에 균일하게 힘이 가해지지 않고 눌리고 당겨지는 등 내구성에 문제를 초래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해외 관람객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런 문제로 특정 부분이 우글우글한 상태로 쭉 유지되어 있다거나 디스플레이에 설계되지 않은 충격이 가해져 세로로 줄이 쭉 까버린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와는
반면 LG전자의 롤러블 TV의 경우 정면에서 봐도 동일한 속도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덕분에 전시회 개장 7시간 동안 접히고 펼치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문제에 소홀하게 되었을 때의 안 좋은 예가 바로 옆 샤프의 롤러블 TV가 되겠고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설계 미스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누가 누굴 잡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기업이 중국 계열이라고 다른 중국 기업들이 일단 백견내기 대열에 따라서겠다는 듯한 의도였다면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네요. 급하게 마무리한 흔적이 이곳저곳에서 노출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LCD를 이을 OLED 시장 그리고 OLED 시장을 이을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역시나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